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서열과 단백질 유사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총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단백질 서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단백질 서열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서열이 단백질의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노산 서열은 단백질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블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블록들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는지, 즉 서열이 달라지면 결과적으로 단백질의 모양도 달라지게 되고 그 모양에 따라 기능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노산의 서열은 총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먼저 1차 서열은 단순히 말하면 아미노산들이 줄줄이 연결된 순서입니다. 이것은 마치 알파벳이 줄을 지어 있는 것과 비슷한데요. 이 순서가 바로 단백질의 기본 뼈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가지의 아미노산이 있고 이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결합되면서 각기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해보면 1차 서열은 우리가 글을 쓸 때 사용하는 글자들의 배열과 같습니다. 글자들의 순서에 따라 문장의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아미노산의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1차 서열은 단순한 줄이 아니라 특정한 모양으로 꼬이거나 접히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2차 구조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알파 나선과 베타 병풍이 있습니다. 아미노산 간의 수소 결합 때문에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2차 구조는 단백질의 전체적인 모양을 만드는 기본 요소가 됩니다. 다음으로 3차 구조는 2차 구조가 더 복잡하게 꼬이고 접혀 단백질의 3차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소수성 상호작용이나 이온 결합, 유황화 결합 등이 관여하여 단백질의 입체적인 형태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 3차 구조는 단백질이 실제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4차 구조는 일부 단백질에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꼬여서 4차 구조가 형성되게 됩니다. 4차 구조는 여러 개의 3차 구조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큰 단백질 복합체를 이루는 것을 말해요. 이는 여러 사람들과 협력해서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단백질 유사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열 유사도란 두 단백질 서열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백질들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게 되면 그 기능도 유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사한 서열을 가진 단백질들을 비교함으로써 그 기능을 추론하거나 진화적 관계를 연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열이 유사한 단백질은 대체로 비슷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에서 실험을 한 결과가 인간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의약품과 생명공학 연구에는 이런 단백질 유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블록들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는지, 즉 서열이 달라지면 그 결과도 단백질의 모양도 달라지고 그 모양에 따라 기능도 달라지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 단백질 서열이 비슷하게 되면 이 단백질들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 구조가 비슷하면 기능도 유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지의 유전체와 인간의 유전체가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에서 실험할 결과가 인간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실제로 많은 의약품과 생명공학 연구에 이런 단백질 유사성을 바탕으로 많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물정보학 도구를 사용해서 두 단백질의 서열이 얼마나 유사한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실제로 블래스트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어떤 새로운 단백질 서열이 기존에 알려진 단백질과 얼마나 유사한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단백질의 기능을 예측하거나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어떤 질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지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백질 서열의 유사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백질의 기능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단백질 서열을 비교할 때는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점수 매트릭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열 유사도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 점수 매트릭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팜과 블라썸 매트릭스는 단백질 서열 비교에 자주 사용되는 두 가지 점수 매트릭스입니다. 두 매트릭스 모두 서열 간의 치환 가능성을 바탕으로 서열 유사성을 계산합니다. 팜 매트릭스는 진화적 거리를 나타내기 위해 개발된 매트릭스입니다. 여기서 팜은 허용된 치환을 의미하며 특정 기간 동안 단백질 서열에 실제 일어난 아미노산 치환을 기반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위의 그림은 팜 250으로 두 서열 간에 250% 치환이 일어났을 때의 진화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 사용합니다. 블라썸 매트릭스와 팜 매트릭스 간의 차이는 블라썸 매트릭스는 실제 보존된 서열을 기반으로 하고 팜은 진화적 시간에 따른 치환 빈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블라썸은 보통 더 가까운 진화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고 팜은 더 먼 진화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단백질 서열의 진화적 유사성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의 역사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화학의 선구자인 찰스 다윈은 하나의 공통조사에서 기원한 진화 역사를 나무 모양으로 표현하며 진화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나무 형태의 진화 역사 표현은 하나의 공통조사에서 새로운 종이 발생하고 분화하고 멸종하고 현존하는 진화 역사까지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개통수의 개념으로 발전하여 이어지게 됩니다. 개통수란 생물종 간의 진화적 관계를 나무처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개통수가 비슷하게 되면 두 생물은 같은 공통조상을 가질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계통 간의 차이가 크면 더 오래전에 갈라져 나왔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블래스트와 클러스터 오메가 같은 생물정보학 도구를 사용해서 서열을 비교하고 개통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블래스트는 단백질 서열을 입력해서 유사한 서열을 찾고 진화적인 관계를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 오메가는 여러 단백질을 서열을 정렬해서 비교하고 계통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다음 그림은 개통수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삽입한 그림입니다. 이번엔 블래스트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래스트를 이용해서 내가 제공한 시퀀스 정보가 NCBI에 업로드되어 있는지, 모든 시퀀스 정보와 일치하는 것이 있는지 검색할 수 있고, 내가 제공한 2개 이상의 시퀀스가 일치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NCBI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제공한 시퀀스가 일치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염기서열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염기서열 분석을 클릭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맨 위에 보이는 창은 굳이 뒤로 가기를 누르지 않아도 앞서 설명한 블래스트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시퀀스를 입력하는 창이 있습니다. 시퀀스를 직접 입력해도 되고 NCBI 어센스 넘버를 입력해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검색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면 아무래도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새로운 창에 결과를 표시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블래스트가 한 번에 원하는 결과가 딱 나오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시 블래스트를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클릭하고 마지막 블래스트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는 게 좋습니다. 앞서 결과를 새 창에서 표시하기 메뉴를 클릭하고 블래스트 시작을 누르면 얼라이먼트가 시작됩니다. 결과 페이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사용한 블래스트 타입이 볼 수 있고, 그 다음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타입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몰레큘러 타입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거는 분자 타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공한 염기 서열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력한 시퀀스와 가장 일치율이 높은 순서대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디스크립션 부분에 나오는 목록은 NCBI 데이터베이스에서 본인이 제공한 염기 서열 정보와 일치율이 높은 순서대로 결과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여 들어가게 되면 시퀀스를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맨 위에 빨간 네모 메뉴에서 보고 싶은 정보를 눌려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빨간 네모에서는 얼라이먼트를 보여주는 형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백질 서열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서열이 단백질의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더 나아가 그 서열을 알 수 있는 도구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